안녕하십니까. 끌리는 한국사 서익관 선생입니다. 2024년 6월 이제 지방직 공무원 해설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치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3개년 지방직을 분석한 결과보다는 약간 주제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보기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차별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간략하게 이렇게 평가가 가능할 텐데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3개년 지방직과는 난이도 측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시됐죠. 2024년 실시된 국가직 한국사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라는 것. 특히나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근호회가 있었죠. 근호회 좀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과 관련 지어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한능검에서 약간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청통상조약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사에서 조금 덜 다뤄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한제국과 청나라가 서로 대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인데 요거는 청일전쟁 이후에 체결이 되었다라는 것 1899년인데요. 한 요 세 문제 정도가 까다롭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합격권은 지난 국가직에서는 이제 95점, 그 다음에 지난 지방직에서도 한 95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5점에서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은근히 우리가 실수하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90점 수준 혹은 85, 90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또 100점 맞는 친구들도 있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문제, 까다로웠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때려 맞춘 친구들이 있겠죠. 늘 그래왔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국사가 약간 어려웠던 시기 있죠. 그 시절에는요. 무조건 때려 맞추는 둘 중 하나 고르시오. 둘 중 하나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는데 이번에 약간 보여졌다. 특히 어디서 이제 뭐 법주사 팔상전이라든지 아니면 근우회에서 둘 중 하나 때리시오. 라는 문제처럼 보여지기도 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뭐 합격하신 분들이야 이제 관련 없을 거고 앞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예, 약간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 이전에도요, 3개년 이전에도 그 쉽게 출제되기 이전에도 그런 부분은 있었어요. 쉬운 문제가 한 16, 7개 나머지 3문제 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구성했었단 말이에요. 아마 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난 국가직보다 그리고 그 지난 3개년치 지방직보다는 난이도가 높았다라는 것. 그리고 보기 지문이 좀 길었죠. 우리가 이제 토지제도와 관련되어서 수치제도 그쪽에서는 상당히 긴 지문이 있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시험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난이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해설하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근우회와 관련된 사항은 뒤에서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 볼게요. 신석기 시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뻔하잖아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요거죠. 군장이 죽으면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고인돌을 만들었다. 요거는 뭡니까? 청동기 시대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1번에 2번이고요.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 다음에 곡식으로 배상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면 노비로 삼는다. 요런 게 나오면 이게 8조법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인데 더 쉬웠어요. 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여러분들 동맹은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되겠죠. 자, 나머지 뭐 상대부 장군 위만의 준왕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중개무역을 하였다는 전부 고조선과 관련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무난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으로 넘어가면 핵심 키워드가 있죠.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뭐 정사암, 정사를 돌보는 바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백제 정사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인데, 그럼 각 국가에 대한 설명 백제가 되겠네요. 볼까요? 자, 6좌평과 16관등제를 마련하였다. 우리 강의할 때 진짜 많이 했었는데 10, 16, 17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해가지고 관등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거는 1번 6좌평 16관등제 백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고, 자 2번은 태학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구려 소수림 왕 하면 불교 태학 율령분업도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인하는 발의 무왕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골품제는 신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무난했네요. 이것도. 그래서 1번이 정답 되겠고, 4번 볼까요? 4번은 그냥 줬어요. 아니, 이거 틀리면 안 돼, 안 돼. 반성해야 돼.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안 돼요. 자, 이게 있었죠. 인도 지역의 5 천축국. 자,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한 누구? 해초가 되겠네요.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어디서 출토가 되었고 중국 둔황석굴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지금 어디 있다? 프랑스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도 맨날 왕오 천축국전 둔황 출토 프랑스에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4번 되겠고요. 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5번도 아예 키워드를 줘버렸어요. 가에 해당하는 기구, 비로소 가를 설치했다. 판사, 최무선. 여러분들 최무선이 뭐 만들었습니까? 화통 도감을 만들었죠. 그리고 최초의 화포를 사용했던 전투는요, 왜구를 소탕하기 위한 진포 대첩이 있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면 된다? 화통 도감이 나오면 되겠죠. 이거는 보세요. 1, 2, 3, 4번 전부 도감으로 매칭을 시켜놨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제 문화유산입니다. 고려 후기와 관련되어서 아까 화통도감 같은 경우도 고려 우왕 시기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된 것으로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책보다 더 앞서서 간행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지금 프랑스에 있죠. 뭡니까? 직지 심체 요절이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우왕하면 외구의 침입, 화통도감, 그 다음에 직지 심체 요절이 있다라는 것. 네, 뭐 정확히 그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심체 요절. 자, 1번 같은 경우는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한 것이다. 이건 상정고금 예문이 되겠죠. 상정고금 예문은 1, 2, 3, 4년 최우 정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팔만대장경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건 뭐 그냥 의서라고 치부를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가 있죠. 향약 구급방. 의서 문제가 또 뒤에도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도 있죠. 그래서 약간 문제 내는데 좀 이상해요. 뭐냐면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지금 우왕이 연달아 2개 나왔어요. 우왕 시기가.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한 사람이 냈나? 한 사람이 안 냈나? 좀 안 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왕 2문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인양요. 병인양요 하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3번이 정답 되겠네요. 어제연이 광화도에서 광성보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여러분들 어제연 광성보 전투는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겠네요. 자, 1번, 2번, 그 다음에 4번은 옳은 내용이 될 텐데 병인양요의 결과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4번과 관련되어서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게 병인 양요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7번에 3번 이거는 신미양요와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번 볼까요? 8번 밑줄 친 의거입니다. 이것도 다 줘버렸어요. 뭘 줬습니까? 김구 선생 상하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여기 있죠. 김구는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2개는 자,
윤봉길, 김구 나오고 있습니다. 1931년 임시정부 침체기에 조직된 한인애국단이 되겠네요. 그럼 한인애국단 우리가 두 분 배운단 말이에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 그러면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사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이봉창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일본 국왕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 뒤에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고요. 참고로 이봉창 의거는 1932년 1월,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는 1932년 4월 29일이 된다. 자, 그러면 2번 볼까요? 고종의 밀명을 받아 결성되었다. 고종의 밀명. 나를 다시 왕으로 올려라. 복벽주의 독립의군부가 되겠죠. 1912년 임병찬이 조직한 거고요.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던 건 의열단,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가 되는 건 신민회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쉬었다. 1번.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9번이 약간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기 지문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행동을 해서 쭉쭉쭉쭉 텍스트가 나와 있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총 몇 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3개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가 민족운동과 관련되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 민족운동과 관련된 기미 독립선언서 해서 기미 독립선언서의 본문을 그러니까 본문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최남선이고 그 다음에 공약 3장 공약 3장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한용운 선생이 작성을 하죠. 그래서 이 9번 같은 경우는 공약 3장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내용이 된다라는 것. 자, 이 9번도 약간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건 아마 정답은 많이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보기 지문을 보시면요. 3.1운동, 60만세 운동, 물산장려, 밀립대학 설립운동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1번으로 체크한 친구들은 꽤 많았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고민은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앞서 그 보기 지문을 보시면 보기 지문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있죠.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줄에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요런 문장과 아니면 총 3개의 이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의 공약 3장이다. 기미독립선언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이번 기회에 조금 더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출제되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는요 3.1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 사료가 약간 우리가 잘 안 보던 사료라서 그런데 문제는 정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3번과 4번은 완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요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자 10번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아니 이거 나와버렸어요. 고부, 군수, 조병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동학 농민운동으로 결국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동학 농민운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해상공국 폐지. 이거는 갑신 14개조 정강이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전주 화약 체결 이후에 패정 개혁을 시도했다라는 것. 전라, 좌도, 우도에서 전봉준과 김계남이 주도를 하죠. 자, 3번은 이모군란, 그 다음에 4번은 정미의병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예 그냥 보기 지문에서 자료에서 다 줘버렸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다음 상소문과 관련된 국왕, 상소 나왔어요. 자,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유교를 통치념으로 삼으십시오. 누굽니까?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승로가 나오면 바로 성종이 나오면 되겠죠. 보기 지문 볼까요? 자,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여러분들 이거는 고려 거란 3차 전쟁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후에 강감찬의 건의로 개경의 나성과 그 다음에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식과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이거 시정 전식과 경종,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했다. 네, 최승로가 이런 건의를 하죠.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 건의에서 12목이 설치가 되는 거고요. 노비양건법이 나옵니다. 이건 고려 광종과 관련된 사항이 된다. 정답 3번.
자, 12번 볼까요? 12번도 줘버렸어요. 뭘 줬습니까? 밑줄치는 왕인데 강홍립을 줘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강홍립은 광해군식이잖아요. 자, 명과 후금이 싸우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원군을 요청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광해군이 강홍립 도원수를 파병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혹은 실리외교와 관련된 사항이 된다. 결국 강홍립은 어떻게 합니까? 후금으로 투항을 해버렸죠. 자, 광해군 그럼 가장 대표적인 건, 자, 여러분들 이거 함정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까?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광해군 때 최초로 경기 지방에 한해서 대동법이 실시가 된 거지 전국으로 확대가 된 건 아니다. 전국 확대는 숙종 시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 광해군 때 편찬된 의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송 논쟁. 예송은 현종 시기에 일어났죠. 두 차례 예송,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기해예송에서는 서인의 기년설이, 그 다음에 갑인예송에서는 남인의 기년설이 채택이 되었다. 자, 백두산 정계비 1712년 숙종 시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왔네요. 13번입니다. 건축물입니다. 자, 가는 쉬웠어요. 배흘림 기둥, 주심포 양식.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 건축물인데 5층 목탑이다. 이거는 제 필기 노트에 이제 사진 자료로 넣어놨는데요. 이게 법주사 팔상전이 되겠습니다. 이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는 실제는 우리 공무원 한국사에서 크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징이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많이 나오는 거는요, 이제 사진 자료를 주면서 한국사 능력 시험에 꽤 많이 나왔던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시험에서도 사진 자료로 보통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두 개 가지고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뭐 어쨌든 가는 배울림 기둥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여기는 5층 목탑 해서 부석사 무량수정과 법주사 팔상전이 되는데, 이 보기 지문을 보면서 이제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것. 아마 글쎄요, 이게 아마 1번 아니면 2번으로 많이 헷갈렸을 텐데, 제 이제 필기 노트에는 사진 자료로 이제 5층 목탑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글쎄요, 이 법주사 팔상전 하나를 가지고 엄청나게 강의를 쏟아부은 뭐 이런 강의는 없을 거예요. 왜? 이거는 완전히 건축사 부분이거든요. 건축사. 그래서 약간 우리 한국사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1번으로 체크한 친구들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어려웠죠. 이런 문제의 유형이, 그러니까 둘 중 하나 고르시오 라는 유형이요, 그러니까 3개년 이전에 지방직에서는 꽤 많이 나왔었다라는 것. 네, 자, 이번 기회에 뭐 이렇게 한번 또 보시고요. 아마 여기서 약간 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좀 정답을 체크하기 까다로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이 14번 같은 경우는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요거죠. 과전법이죠. 제가 경제사 강의할 때 경제사에 엄청나게 힘을 많이 들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사는 한번 잘 해두면 다시 볼 필요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 자, 지금 보시면 다 해서요, 토지 1결당 수확량 300도에 10분의 1을 수치한다. 1결당 30도를 수치했던 거 뭡니까? 과전법이 되겠죠. 그리고 결이라는 단위는 정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전법에서는 1결을 300도로 정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종 때 공법에서는 1결을 400도로 정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공양왕 때 실시된 과전법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죠. 1결당 20도에서 최하 4도, 이거 세종 때 마련된 공법
되겠습니다. 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정법이죠.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연분구등법을 버리고 1결당 4에서 6두로 고정을 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결작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영조 때 균역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달아, 나가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달아, 나가 이렇게 뭐 틀리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거의 줘버렸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대체로 재물은 우물과 같다. 대체로 재물은 샘과 같아서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된다. 박제가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박지원의 제자였던 박제가는요. 박지원과 함께 수레나 선박을 더 많이 이용하자 소비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무역선을 파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 1번이 되겠죠. 청과의 통상 강조를 했다라는 것. 자, 2번은 누굽니까? 강화학파 정제도와 관련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로는 영업전을 두자라는 성호이익, 그 다음에 지전설을 주장해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 지전설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지전설은 주장했던 사람은 김석문 역학도해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 최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 1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문제예요. 16번 보시면요. 끝에 조선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하고, 그러니까 여성단체고 통일된 조직이고 조선자매 전체예요. 그래서 이건 좌우 합작과 관련된 신간회 자매단체인 근우회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1927년 김환란이 회장이었죠. 근우회인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어쨌든 2번 같은 경우 여권 통문은 북촌 부인들의 모임이었던 그게 있었잖아요. 찬양회 1898년. 그래서 2번은 찬양회. 그 다음에 어린이날 이거는 천도교 소년회와 관련 있고 그래서 2번과 3번은 날라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1번과 4번인데 정답은 이제 4번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929년에 근우회에서 행동 강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봉건적 인습을 타파하자,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을 철폐하자 이런 내용들이 강령에 들어오긴 해요. 그래서 정확히 강령에 있는 내용이 들어와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문제는 요 1번이 문제예요. 저 1번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민사령으로 인해서 1920년대 초반이에요. 23년인데 호주제가 이렇게 실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우회의 행동 강령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행동 강령에는 물론 보기 4번이 정확히 매칭이 돼 있습니다. 매칭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강령에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적, 법률적 이런 것들을 타파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 제도에 대해서도 여성 차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법 제도는 타파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미 호주제가 실시되고 있었는데 호주제는 부계 중심의 어떤 가족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여성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하였다. 제 생각으로는 요것도 광범위하게 물론 행동 강령에는 4번이 정확히 매칭돼 있지만 행동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1번도 좀 주장에 반영되지 않나. 왜? 법률적인 것들을 타파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법률이잖아요. 호주제 법제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그 어떤 범위적인 협의로 들어가면 4번이 정확히 매칭이 되고 광의로 들어가면 1번도 매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행동 강령에 4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주장하기도 애매하고 한마디로 이 문제는 근우회와 관련된 문제는 실패작이다 로 약간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추이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예, 이게 협의와 광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이게 다 포괄되는 문제가 이렇게 보기 지문에 나오면 우리 입장에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4번은 맞아요. 4번은 맞는데 좀 애매했다. 애매했다.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된다. 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면 안 돼. 에이씨, 뭐 하는 거야, 이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대한국 대황제는 대한국 대황제는 그리고 위에 보면 뭐 자주 독립한 제국이다 나오고 있고요. 뭡니까? 이거는 1899년 대한국 국제와 관련이 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죠. 그러면 1899년 볼까요? 자, 독립협회가 1898년에 해산이 되고요. 러일 전쟁은 1904년에 발발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습니다. 을사늑약은 언제입니까? 1905년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볼게요. 가라 사건을 시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여러분들 이것도 되게 길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일어났다. 자, 이거는 무신정권 시기가 되겠죠. 운문과 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 이거는 무신정권 이의민 시기.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진주가 나왔어요. 진주. 그 다음에 백낙신이 나왔습니다. 진주에서 백낙신이 나오면 뭡니까? 이건 진주 밀란과 관련이 있죠. 철종 시기 조선 세도 정치. 자, 그 다음에 보면 원종과 애노의 난 나왔습니다. 원종과 애노의 난 기록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밀란이죠. 이거는 신라 하대 진성 여왕 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서 대원수는 해서 나오고 있고 조정에서는 서쪽 땅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에 반발해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이 되겠죠. 이거는 순조 시기가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다가 제일 먼저 나오면 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가 라나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시기로 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9번 문제인데요. 일단 보면 자,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서 중국에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자, 이게 뭡니까? 조정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모군란의 결과물이 되겠죠. 속방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청나라 북양 대신 이홍장과 고종은 서로 대등하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고 내지 통상권이 실질적으로 반려가 된다는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1조 나오고 있어요. 청국은 조선국이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일본국에 지불할 것. 군사 비용을 국에 지불하래요. 배상금을 납부하래요. 이거 뭡니까?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를 했죠. 그래서 1895년 시모노 세키 조약이 체결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가져갔다는 것. 그 결과 러푸독의 삼국 간섭으로 다시 일본은 랴오둥 반도를 뱉어내기도 했다는 것. 그래서 82년부터 95년까지다. 자, 이거는 아마 속어로 풀었을 거예요. 속어로. 네, 충분히 다 맞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거문도 점령 사건은 1885년이죠. 그 다음에 갑신정변 3번 1884년. 그 다음에 청일전쟁 1894년. 그래서 1899년 대한제국과 그 다음에 청나라가 대등하다. 로 매칭이 되는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된다. 이 문제는요 또 실패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속어해서도 풀 수가 있고 한청통상조약을 몰라도 됩니다. 저는 뭐 이제 대한제국 강의할 때 맨날 한청통상조약으로 서로 대등함을 강조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끝내는데 이 한청통상조약 대한제국과 청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대한제국은 언제부터입니까? 1897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다음 법령. 자, 3정보씩 나눠준다라는 거죠. 헌법에 매칭되어 있다. 농지개혁법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개혁법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1949년 6월 달에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기반으로 해서 3정보
토지 상한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실시가 되었던 건 6.25 전이다. 6.25로 중단되었다가 재실시된다라는 것. 언제 법령은 만들어지고 1949년 6월 달이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았어요. 자, 여기 삼정보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정답은 뭡니까? 유상 매수, 유상 분배 방식으로 시행됐다라는 것. 해서 뭐 3번이 정답 되겠고, 이 보기 지문에서 4번 같은 경우는요, 자작농이 감소하고 소작농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아니죠. 자영농이 더 증가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2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뭐 새마을 운동을 타겟으로 만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보기 지문 2번 같은 경우는요, 1970년 시행이 되었던 것.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쨌든 농지개혁법과 관련 지어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된다라는 것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요, 농지개혁법은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민주당, 한국민주당, 그 다음에 지주층이 반발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그러니까 농지개혁법은 이후에는 이렇게 중단이 되긴 하는데 최초로 중단된 이유는 6.25 전쟁 때문이었다. 이렇게 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명확한 게 있으니까 3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한 번 꼬우면 또 틀려요. 한 번 꼬우면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3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이거 문제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우회 너무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동시에 집어넣으면서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거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 파트와 관련지어서 법주사 팔상전 크게 많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뤄지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거를 타겟으로 냈다라는 거. 그러나 늘상 이런 문제가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하나하나 다 잡고 싶다. 하나하나 다 잡고 싶다. 그럼 공부 분량을 더 많이 가져가셔야 돼요. 최근 3개년 동안 한국사가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너무 쉽다 보니 저도 알아요. 이제 뭐 수험생들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한국사 조금 덜 하시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작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이 지방직 시험이 2024년 지방직 시험이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단순하게 앞 글자만 따서 암기하고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제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정말 클래식하게 조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대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